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세정과 과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조정현 세정팀장입니다. 이선아 취득세 팀장입니다. 김영화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박종군 재산세 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정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8만 3천 원이 감액된 7억 878만 2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쪽 도세 부과로 도세 신고 납부 처리 및 적기 부과 징수를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50만 1천 원을 감액한 923만 1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설명서 169초 시세 부과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세 등 시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9만 6천 원을 감액한 5,280만 4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71쪽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6,443만 2천 원을 감액한 4억 9,380만 1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74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공정과세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50%와 12,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자 증가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증원하여 전년 대비 2,164만 2천 원을 증액한 6,540만 6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76쪽 지방소득세 부과로 지방소득세 신고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납세자 중심 신고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국세 합동 신고창구 운영 및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해 3,828만 9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78조 기본경비로 원활한 세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49만 1천 원을 감액한 4,455만 1천 원을 계산했습니다. 설명서 180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세정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 48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지금 세수 추계를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세정과장 공천도입니다. 네, 지방세는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예산안 첨부 서류에 나와 있는 그 재정 분석한 결과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세수 오차 비율이 전국 평균 92%보다 높은 22년도에 97.16%가 돼서 최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점차 세수 오차 비율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이 드는데요. 세수 오차 비율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세는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라 그래서 전에는 그 국세 10%를 그 부가세 형식으로다가 지방세로다가 그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독립세로 돼서 지방소득세 거의 한 10% 정도를 이제 지방세로다가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세에 이렇게 변동되는 율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본 예산 비해서 이제 추경을 할 적에는 진도비로다가 세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대한으로다가 결산에 세수 추계를 맞추려고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여기 결과표에 이제 나온 게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2021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세무 업무가 세분화가 됐고 또 세수 이제 추계를 하는 데 있어 세목별 팀장급으로 구성을 해서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세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계를 해야 지방세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또 판단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팀장급들이 계속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계속적인 연구를 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 오차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수입 추계가 가능하다는 거고 수입 추계가 제대로 된다면 세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세정과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 있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재원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74페이지인데요.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이 하는 일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종과장 공천대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은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그 현재 이제 사후관리조사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이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를 들면 한 150억 원을 비과세 감면을 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250억 해서 한 400억 정도 비과세 감면을 시행을 했고 올해도 아마 그 비슷한 수준의 비과세 감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후 관리라는 거는 보통 유예 기간이 보통 3년, 2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과세를 해주면 3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하고 나서 2년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 5년을 저희가 이제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강이랑 그다음에 공도에 그 두 군데 차량 등록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차량에 대한 비과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250억. 그래서 그 내년도에는 그 올해까지는 2명을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1명을 추가를 해서 공도랑 차량에 대한 차량 비과세 감면을 좀 강화할 방침이고요. 1명은 이제 그 세정과에서 부동산 비과세 감면을 담당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후 관리 조사원에 대한 지금 인건비가 지금 한 2,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제 이게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 보시면 사후 관리비 조사원 여비가 위에는 이제 정식적인 조사원은 3명이었고 1명이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도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2명에서 3명이 됐단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3명인데 1명이 더 증원이 돼서 4명이 됐단 말씀이신가요? 2명에서 3명이 된 겁니다. 2명에서 3명. 그러면 예, 예. 여비도 그러면 3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럼 증원을 해서 3명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 편성 산출 내역이요. 네네. 그 1인당 출장료비 10,000원에 그다음에 3명 곱하기 5일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 포함해서 3명이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페이지 172쪽인데요. 산출 근거에 보시면 한 8번째 지방세 ARS 안내 및 과세 알림톡 유지 보수비 이렇게 갖고 유지 보수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 과세 알림톡 유지 보수비가 줄어든 이유가 혹시 뭘까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원래는 올해 1월 25일 날 개통 예정이었는데요. 그게 아마 10월 2일로다가 연기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내년 2월 13일 날로다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ARS 관련해 갖고는 그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50만 원 감액인 거고요. 근데 유지보수비가 12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네, 팀장님 설명하세요. 네, 세정팀장 조정현입니다. 요거 12개월은 저희가 전 1년치를 세운 거고요. 이게 개통이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금 미뤄지고 그래서 불확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2월 달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그때도 가봐야 하는 거라서 일단 12개월을 세우고 나중에 이제 개통이 완료되고 나면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2,050만 원이 1년치를 해놓으신 게 아닌가요? 작년 1월에 시작하시려고 하셔서 담으셨던 것 같은데. 네, 더 그렇긴 한데요. 줄어들면- 예. 요거는 저희가 KRCC라 그래서 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올해는 1,699만 7천 원 정도 예상이 돼서 일단 그걸 세우고 만약에 개통이 2월 달에 정상적으로 되면 한 달치 정도는 이제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액이 350만 원이 된 이유를 여쭤본 건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ARS가 이제 현 세대에는 이제 그게 별도의 유지보수비 안에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개통되는 차세대에는 그 ARS 부분이 차세대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ARS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요 지방세 ARS 안내가 이제 과세 알림톡하고 같이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아, 그럼 이거는 지금 과세 알림톡은 그 누구에게 지금 이게 전송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뭐 체납 동료라든가 뭐 문자 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상에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부과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체납이 있거나 우리가 동료를 하고 그럴 경우에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자를 보낼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이 체납 관리에 필요한 거. 이제 체납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독촉도 있을 수 있고 현년도 부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체납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연도권은 현년도권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재산세를 한다. 그럼 재산세가 뭐 6월 달, 뭐 7월 달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 그럼 알림 서비스는 이게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알림 서비스요? 네. 알림 서비스가 지방세에서는 별도로 없나요? 국세에서만 일괄적으로 지금 보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뭐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핸드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네.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어느 사업비에서 그럼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차세대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알림 서비스, 전자송달 알림 서비스. 지방소득세 팀장 김영아입니다. 저희가 지방세가 정기분이 나갈 때는 저희 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기도나 전국에서 일제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버스나 이런 뭐 화면이나 이런 데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 광역 홍보비라고 해서 저희가 그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방 ARS ATM에도 나와 있고 이런 거를 그 도에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광역 홍보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그거는.
그럼 광역이라는 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그러면 예산으로 잡아서 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저희 네.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본 게 이제 국세를 내거나 할 때는 항상 알림 서비스가 오는데 이제 국세니까 이제 국세 쪽에서 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게 그거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